역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싫거든요. 나가노현의 고령자 취업률은 33%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다. 반면 노인 진료비는 전국 최저 수준. 노인들의 취업 활동이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가노현의 고령자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BPK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핑핑코로리란 말에서 따온 건데요. 건강하게 장수를 하고 죽을 때는 아프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편안하게 죽고 싶다는 고령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100세인들의 공통점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주요 국가 행사를 진행하던 근정전입니다. 약 100년 전만 해도 인류의 수명은 30세 전후에 불과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생활 환경과 의료 혜택을 누렸던 이 조선시대의 왕실조차도 왕의 평균 수명이 겨우 46세였다고 하죠. 모두 25명의 왕 중에서 60세를 넘긴 왕은 태조와 고종을 비롯해서 6명뿐이고 그중 가장 장수한 왕이 바로 이 영조입니다.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다른 왕보다 2배 가까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왕들은 하루 5번의 수라를 받았는데요. 영조의 경우 이것을 3번으로 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식단에서도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선호했고 반찬 역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했는데요. 영조가 처음 만들었다는 이 탕평채의 경우 육류에 묵과 각종 채소를 섞어서 담백하면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100세인들은 과연 어떻게 음식을 먹고 있을까요? 장수의 조건 첫 번째, 음식과 장수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잘 익은 매실향이 그윽한 4월. 매실을 골라내는 백판금 할아버지의 손길이 바쁘다. 올해 나이 102세. 편히 쉴 법도 하지만 할아버지에겐 통하지 않는다. 허리가 굽고 기력이 조금 떨어졌을 뿐 평생을 해온 농사일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천직이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건강과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할아버지.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함께 할아버지의 체력과 식생활 등을 알아봤다. 자, 할아버지 혼자 서 계세요. 혼자 서 계세요. 다소 마른 체격이지만 체중 대비 체지방량은 정상이었다. 적당한 근육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할아버지의 근력은 90대 노인보다 좋았고 걸음 속도도 90대 노인의 평균치보다 훨씬 빨랐다. 연구팀은 그 비결을 할아버지의 식습관에서 찾았다. 백판금 할아버지는 그 활동량이 적으셔서 굉장히 전체적인 열량은 적었지만은 나머지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량은 굉장히 좋은 그런 식사 패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단백질도 물론 충분하고요. 그리고 나물류를 반찬을 서너 가지 이상, 그리고 김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했고 식사량은 적었지만 양질의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온 것이다. 할아버지 이제 피 검사도 좀 할게요. 그렇다면 다른 100세인들의 경우는 어떨까? 백판금 할아버지를 포함한 100세 이상 노인 4명의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나타난 첫 번째 공통점은 고혈압이나 당뇨, 비형 간염과 같은 생활 습관 병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성 질환이 백세인의 경우에는 지연돼서 나타나거나 회피, 돌아가실 때까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국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의 고혈압, 당뇨, 암, 중풍,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80세 이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고혈압이나 당뇨의 유전인자가 없고, 그다음에 본인의 생활 습관이 좋은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양 상태를 알 수 있는 알부민 수치가 높다는 것도 공통점이었다. 알부민치가 충분하다는 것은 그만큼 몸의 상태가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또 감각 기능도 항상 유지가 되는 거고, 영양소의 섭취뿐만이 아니라 감각 기능이 잘 유지가 되면은 그만큼 인지 기능도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100세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런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상당히 좋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은 그 혈청 내 알부민 수치 이것도 상당히 높고, 또 히모글로빈 이런 수치, 즉 이런 빈혈 수치 이런 것이 상당히 아주 그 나쁘지 않고 상당히 어떤 수준에서 괜찮고, 또 영양 상태, 그 영양 지표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덱스가 저희들이 상당히 그 양호한 그런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에서는 최근 100세를 넘어 105세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중 한 사람인 후지무라 할머니는 올해 107세다. どこか痛いとこありますか？痛いとこどこにもない。羨ましいですね。悪いとこないの。아이들聞こえますね。聞こえてますね。 연구팀은 영양 상태가 인지 능력과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후지무라 할머니는 지금껏 큰 병 한 번 앓지 않고 살아왔는데 다른 105세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100세인은 약 15,000명. 105세인은 그보다 적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의료와 보건시설의 확충, 그리고 영양 상태의 개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한 건강식을 먹거나 운동을 해본 일이 없는 후지무라 할머니의 유일한 건강법 역시 담백하면서도 영양소를 고루 갖춘 일본 전통식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한 것이었다. 아, 100세인을 영양 상태가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 결과 영양이 좋은 사람은 콜레스테롤 분해도 높고 빈혈도 적으며 놀랍게도 인지 능력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식과 함께 장수의 비결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섭취 열량을 줄이는 절식이다. 많은 분들이 절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음식을 적게 먹는 걸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절식은 음식의 칼로리는 줄이면서 골고루 영양소는 섭취를 균형 있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절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할까? 노화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유병팔 박사는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에 따라 절식을 하고 있다. 유 박사의 식단은 철저한 열량 계산 끝에 짜여진다. 30칼로리네 저기. 예, 명태알. 네. 모든 재료는 물론 소스의 열량까지 정확히 계산돼 있다. 절식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럼 이 전체 지금 칼로리가 어느 정도 나요? 글쎄 제 생각에서는 전부 합해가지고 아마 200, 유병팔 박사의 식단은 매일 1200칼로리를 유지한다. 절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먹는 양이나 횟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열량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위에서도 보니까